자, 여러분들 IS 개편안 때문에 지금 말들이 참 많죠. 오늘 영상에서는 좀 순서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을 짧게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왜 가만히 있는 IS를 정부가 건드리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좀 하나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ISA 개정안이 지금 확정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8월 초에 개편안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정부에서 다시 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오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정도로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을 거고 많이들 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부분이 좀 바뀌는지. 이번 개정안을 보면 첫 번째가 일반 ISA 계약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이전까지는 전세를 계속해서 갱신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5년 딱 살고 계약을 종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ISA 장점이 계속해서 전세를 갱신하면서 복리 이자를 받아가면서 불릴 수 있는 게 장점이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5년짜리 전셋집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사용 한도가 2월이 안 된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IS 통장 같은 경우에는 1년 한 해에 2천만 원을 못 채우게 되면 남은 한도가 내년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게 바뀌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해 못 채우면 증발이고 무조건 연 2천만 원씩밖에 못 넣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적 금융 ISA라고 새로 신설이 되는데 이거는 국내 주식 펀드만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자랑 배당이 전액 비과세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당장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IS 통장을 확인하셔가지고 만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을 해주세요. 만기가 끝나기 전까지 한 3개월 전부터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데까지 연장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IS 통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만드시고 만기를 2999년도까지 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증권사를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60년에서 70년까지 만기를 길게 만드시는 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27년도에 개정안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만기를 길게 설정한 가입자들은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거 귀찮더라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IS 통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한도를 못 채웠다. 그러면 뭐 무리해서까지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좀 한도를 여유 있는 자금 선에서 미리 입금을 해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막 성급하게 남의 얘기만 듣고 막 계좌를 해지한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3년 안에 깨시면 받은 혜택 토해내야 되는 거 아시죠?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지금 정부에서 다시 재검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나중에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자세한 내용을 좀 다뤄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잘 돌아가고 있는 멀쩡한 IS 통장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올해 상반기부터 정부 정책들을 좀 보시면 눈치를 채셨을 건데 정부에서 지금 국내 증시를 계속해서 부양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ISA 이 개정안이 처음이 아니에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올해 초에 이미 한번 나왔었거든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RIA 통장이라고 이미 한번 나왔었고 실패한 정책의 두 번째 모델이 이번에 ISA 개정안인 거예요. 올해 3월 달에 RIA 계좌가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부르는 이름은 국내 복귀 계좌였습니다. 이 계좌의 성격이 뭐였냐면 해외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원화로 바꿔서 국내 주식에 1년 동안 넣어놓으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깎아준다 라는 게 메리트였습니다. 그것도 초기에는 100% 감면이었고요. 쉽게 말해서 양도소득세 깎아줄게, 미국 주식 투자하지 말고 너네 국내 주식 투자해 라는 유형의 계좌였던 거예요. 근데 결과를 한번 열어봤더니 계좌는 거의 한 33만 개나 새로 열렸어요. 근데 그 계좌로 실제 들어온 돈은 약 2조 원밖에 안 된다고 해요. 개인이 지금 해외에 들고 있는 주식이 원화로 230조 원이 넘거든요. 근데 230조 원 중에 2조 원이 들어왔다? 1%도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마저 RIA에서 계속해서 자본이 빠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정부에서 세금 100% 깎아줄게, 국내 주식 투자해 라고 해서 RIA 통장을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양도소득세 오케이, 내도 상관없어, 어차피 미국 주식이 더 좋아, 수익률이 더 높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RIA 통장에 관심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문제점이 있겠죠. 국내 주식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문제가 없더라도 미국 주식이 그만큼 좋다던가. 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올해 3월 달에 RIA 통장이 실패하고 나서 이번에 야심차게 칼을 꺼내온 게 ISA 개정안이에요. 딱 흐름을 보면은 의도가 보입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다, 양도소득세 안 내게 해주겠다, 그 미끼가 안 통하니까 정부에서 더 세게 나오는 거죠. RIA 통장 같은 경우는 1년만 묶였으면 됐거든요. 1년만 묶으면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생산적 금융 ISA 통장 새로 나온 거 보시면은 10년 동안이에요. 10년 동안 묶으면 전액 비과세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안 되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길게 잠그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보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이 계좌에 돈을 넣는 주체가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배당을 세금 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통장을 권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배당을 많이 받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배당으로 연 2천만 원이 넘게 버는 사람들은 이 계좌 가입 자체가 안 돼요. 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정작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가입을 하지 못한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24년도에 배당 소득으로만 연 2천만 원 이상 받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 자산가들이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 이 자산가들을 좀 넣을 수 있는 비슷한 계좌를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부자 감세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무산이 한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조항을 뺐다는 건 빠르게 설계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싶었다는 거죠. 논란거리를 아예 빼버렸고요. 그만큼 이 설계가 정책 완성도보다는 국회 통과에 급급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들을 보면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 올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전부 한 방향을 지키는데요. 자, 첫 번째, 국내 복귀 계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RIA 계좌. 해외 돈 세금으로 불러들이기. 미국 주식 투자하지 말고 국내 주식 사. 그럼 1년 동안 세금 감면해줄게. 그리고 두 번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그동안 레버리지 ETF를 하기 위해서 홍콩이나 다른 증시로 빠졌던 돈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시킵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해버립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주식, 뭐 미국 주식, 각각 증시마다 포트폴리오 정해놓은 비중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국내 주식을 더 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인상을 하고 있죠. 부동산 세금을 올리고 그리고 대출을 조여놓으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 어디론가 이동을 하려는 자본들이 있겠죠. 그 자본들을 증시로 유도하는 정책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번 ISA 국내 주식 투자하는 대상자들한테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냥 뜯어보면은 각각 명분이 있거든요. 이걸 5개로 한번 겹쳐놓고 보면 이거는 뭘까요? 국내 주식 투자해,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좀 보시면 정부가 아예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길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도로를 깔아놓고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세금 올려서 집 팔게 만들고요. 그 판돈이 증시랑 연금 계좌로 흘러가게 통로를 뚫어놓고요. 이번 ISA 만기 자금도 연금 계좌로 옮기게 되면 세금 혜택을 얹어준다고 하죠. 그러면 부동산에서 증시로, 증시에서 연금으로 돈이 한 방향으로 흐르게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밀고 땡기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부러지거나 다쳐요. 여러분들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지금 코스피가 상승했다 회복했다 반등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하루의 변동성이 어마무시해요. 코스피 지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해요. 상승했다 하락했다. 국내에서 레버리지를 풀어주니까 어떻게 됐죠? 코스피 변동성이 폭발을 합니다. 급락에 강제 청산이 쏟아지고 신용융자 한 달 새 10조 원 가까이가 사라졌어요. 정작 미국 주식 하지 말고 국내 주식 하라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줬는데 그 길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막 두 자릿수씩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올라간다고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라가도 정상이 아니에요. 옆 나라 일본이나 미국 지수를 한번 볼게요. 니케이나 뭐 나스닥이 진짜 막 수십 년 만에 이런 샥이 오지 않는 이상 하루에 두 자릿수씩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진 거 보신 적 있나요? 건강한 시장은요, 천천히 우상향하고요, 떨어질 때도 천천히 하락해요. 급등락이 반복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얇고 투기적 매물들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시장 구조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저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월가에서도 코스피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코스피가 지금 짧은 기간 안에 급락한 게 과거의 중국 증시 폭락급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변동성이 심해졌냐면 국내에서 레버리지 상품 열어주고 나서부터 심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를 떠나서 개별적인 기업들의 뭐 PER이나 PBR 수준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해요.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는 거죠. 코스피 지수도 지금 10년 만에 제일 싼 수준인데도 외국 기관들이 달려들지 않는다는 건 뭔 뜻일까요? 싼데도 안 산다는 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저는 정부가 지금 국내 증시를 부양하려고 하는 거, 코스피 지수 올리려고 하는 거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촘촘하게 몰아붙이게 되면 그건 유도가 아니라 압박이거든요. 압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언젠간 무조건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한국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두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한국이랑 똑같은 길을 걸었던 국가가 있는데 바로 일본과 영국입니다. 자,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성공을 했고요, 영국은 실패를 했어요. 자, 일본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2014년도에 니사라는 비과세 투자 계좌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신니사라고 이 비과세를 평생으로 풀어
풀어버립니다.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 좀 보안을 다진 다음에 2024년도 신니사 계좌를 개방을 하면서 비과세를 평생으로 풀어버려요. 예금에 잠자고 있었던 국민 돈을 증시로 옮기겠다는 국가 플랜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일본 성인 5명 중에 1명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 이 한 가지가 2014년도 니사, 24년도 신니사 요 계좌 정책 때문에 올라갔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일본은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해외 계좌를 막는 게 아니라 해외 투자까지 열어주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선택지를 다양하게 줘놓고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시간을 주면서 이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반대 사례가 있는데 영국은 6개월 만에 실패를 했어요. 24년도에 영국이 그 자국 주식 전용 ISA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발표하고 나자마자 6개월 만에 폐기를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누구랑 지금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 대별적인 국민들 그 자본으로는 증시를 살릴 수 있는 규모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국 시장에 투자해 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밀었던 정책들이 금융 억압이라고 시장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치 쪽이 아니라 실제로 영국에 있는 금융 업계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고 국민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국 증시에 억지로 가두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본 거죠. 시장에서는. 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가요? 한국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죠.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국내 증시 부양 알겠습니다.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방식이 잘못됐죠. ISA를 개정해서 개인들 자본으로 국내 증시를 올릴 수 있을까요? 코스피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숫자를 보면 명확합니다. ISA 전체 쌓인 돈이 약 59조 원이라고 해요. 근데 국민연금이 지금 갖고 있는 국내 주식 금액이 543조예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이 목표보다 초과해서 들고 있는 것만 159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ISA 이거 개정한다 그래서 그 돈들이 전부 국장에 들어온다? 들어와도 코스피 회복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에서 비중을 조금 바꾸는 것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월달에 RIA 계좌가 실패를 했죠. ISA 계좌가 성공한다고 보장이 있을까요? 요거 59조 원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부족한데 59조 원 중에 몇 프로나 들어올까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세금 혜택을 줘서 개인 돈을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를 들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국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 알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의 순서가 전 틀렸다고 봐요. 여러분 미국 지수가 왜 꾸준히 오르는지 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주한테 환원을 해줄 수 있는 구조죠. 배당을 계속해서 늘리고요. 자사주를 사들이고요. 우리 한국처럼 세습제가 아닙니다. 전문 경영인을 두고 그 경영인이 본인 회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진짜 잠 한숨 안 자고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주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시스템적으로 지금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증시는 어떻죠? 배당 성향은 선진국 대비 한참 낮고요. 물적 분할부터 시작해서 효계기 상장은 기본이고요.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주주들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후진국 소리를 듣는 게 현실이죠. 한국이 선진국이죠? 맞아요. 수출이든 경제 성장률이든 선진국입니다. 근데 금융시장, 증시만 봤을 때는 아직 제도적으로 후진국이고 매력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투자를 시킨다고 투자를 할까요? 지금처럼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AI 하나 돌리면 다 알고 있는 시대인데 당연히 투자를 안 하겠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코스피가 신고점을 뚫어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풀렸다 없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수가 신고점을 찍은 거랑 시장 체질이 바뀐 거는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예요.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정책이랑 모습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흥국가입니다. 돈을 억지로 가두려고 하고 하루에 두 자릿수씩 출렁이는 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코스피 투자를 못합니다. 지수 숫자만 올라간 거지 선진국 시장의 조건은 아직 갖춰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돈을 먼저 밀어넣고 투자를 하게끔 강제적으로 억압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바꾸는 게 먼저라는 거죠.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세금 혜택이 없더라도 돈은 알아서 들어옵니다. 미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증시를 살리려는 의지 너무나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에 이 정책의 성패는 한국 증시가 진짜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시장으로 바뀌느냐 거기에 달려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금 때문에 자산을 고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세금 걱정해가지고 이걸 투자할까 저걸 투자할까 투자라는 데 있어서 망설이는 부분이 세금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세금 중요하죠. 자산을 먼저 고르고 세금은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ISA 개정안 요거는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너무 겁부터 먹지 마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확정안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그때 다루는 걸로 한번 할게요. 고정 댓글란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저희 공식 채널이랑 공부 채널들 걸어드렸죠. 들어오셔서 좋은 자료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